장계동에 하다가 전 이거 참여하면서 저는 여기서 2시간 떨어지면 가겠습니다. 어떤 걸? 북한이 실시한 제2연평해전상과 동일한 창술이 상륙한 죽음과 제한력을 벗어나는 순간 창술이 상륙을 조선을 타고 국방 한계에서 육판을 위한 기도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시위 기동이 전부였습니다. 이분의 최신식 작은 이 상처를 참고 당시 의 정사 조사는 수반까지도 대한민국 기안군인의 미 남부지회 주관 박세환 회장님 초청 안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동길 단상에 있는 양국가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거수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선열 및 전몰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습니다. 묵념. 창문의 아짐 하나, 우리는 생사호락을 함께한 전우다. 상부상조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건익을 신장하자. 하나, 우리는 국가를 위해 충성한 전우다. 봉사정신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자. 하나, 우리는 국토방위에 헌신한 전우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가호 완수의 선봉이 되자. 바로 회장의 김덕중 고문님, 박세환 회장님 좀 올라와 주십시오. 보상수여 희강증 제4451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 남부지의 고문 김덕중, 기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수여함. 공로시장 2013년 5월 21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회장 박세환. 박수로. 내가 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공로패 제3371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 남부지의 행사부장 박광호, 귀하는 평소 확고한 안보관을 견지하고 향군 활동을 통한 사회 공익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선진 향군 건설에 공헌한 바 크므로 이를 수여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대한민국 대한군인회 회장 박세환. 박수로 하십시오. 전두표 사무처장. 공로패 제3371호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이 남부지의 사무처장 전두표, 귀하는 평소 확고한 안보관을 견지하고 향군 활동을 통한 사회 공익 증진과 젊고 힘있는 선진 향군 건설에 공헌한 바 크므로 이를 수여합니다. 2013년 5월 20일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회장 박세환. 박세환 회장님의 어тл란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조지아 주지사를 대신해서
조지아 명예 시민증을 증정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Secretary of State I. Brian Kemp, Secretary of State of the State of Georgia, do hereby proclaim General Park Se-hwan as an honorary Georgia citizen, 명예 시민으로 인정을 하면서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May this honorary citizen of the affordable every courage as of a goodwill ambassador from Georgia in his travel to other states, to nations beyond the here to borde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wherever he may hereafter travel or reside. 조지아 주에 사시든 또 조지아주를 벗어나서 어디 주를 가시든 또 다른 나라에 가시든 조지아주를 잊지 말고 명예로운 대사로서 행동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In testimony whereof I have hereon to set my hand and affix the seal of my office of the state capital in the city of Atlanta this May 21st day of May 21st, AD 2013. Brian P. Kemp, Secretary of State. 큰 박수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아틀랜타 총용사님 되시는 김희범 총용사님의 축사를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세환 장로님 모시고 이 동남부 재향군의 배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주 안보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 말씀드립니다. 특히 박세환 장로님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미주 수행강연의 첫 번째 행사를 위해서 애틀랜타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현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북한의 군사 경영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 안보 강연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북한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진지하고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추가적 도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고 또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한 현상이라는 점을 북한이 명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또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또 재외동포, 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박세환 부장님의 안보 강연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재미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박세환 부장님의 애틀랜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박세환 장로님, 권병주 해군 대독님, 미주 한인을 총대표해서 진심으로 애틀랜타 오시고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차경호 우리 재향군의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희석 애틀랜타 한인 회장님, 신현대 민주평통, 또 존경하는 우리 김희범 총영사님, 그리고
또 이것에는 머리는 조금 희끗희끗하지만 나이는 조금 들으셨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직도 젊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켰던 역전의 용사들이 바로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 박세한 장군님을 환영하는 뜻에서 이곳 미주 지역, 특히 애틀랜타 우리 제한군의협회는 누구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을 항상 사랑하고 염려하고 항상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또 누구보다도 한때는 조국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러운 유니폼을 입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정스러운 마음을 항상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세한 장관님 오늘 오셔서 이곳 안보 강연 성공이 잘 맞춰주시고 우리 박세한 장관님, 우리 권병주 해군 대통령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계시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틀랜타 우리의 고장의 회장님이시죠. 김희석 회장님이 축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박세한 회장님, 권병주 국제협력실장님, 아틀란타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한군인회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Veterans Association.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조국의 또 안전을 위해서 군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또 이제 제대하고 또 예비역으로서 또 항상 조국의 안전을 또 안보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모인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멀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위하여 미국에 찾아주셨는데 그것도 첫 번째로 애틀랜타를 찾아주셔서 너무 참 기쁘기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다들 아시지만은 그 뉴스에서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연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어지러운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론이 보장이 되고 자유가 보장이 된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고 또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저희가 그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해외에서 특별히 또 미국 지역에서도 여러모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우리 박세한 회장님의 안보 단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할 수 있고 바람직한 그런 이민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급 각지에서 많이 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다들 비빈이라 일일이 오늘의 그 참석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서로 간에 동료로서 또 선후배로서 우정을 나누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통 아틀랜타 협의회 신현태 회장님의 축사하겠습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제한군인회 회장 수고하신 박세한 장군님, 그리고 함께 오신 권병주 국제협력실장 애틀랜타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환영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종북 그리고 친북 세력의 척결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주제로 안보 간담회를 개최하신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에는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토 방위 최일선에서 신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해온 역전의 용사들이며 전역 후에는 조국 수호의 전선에서 생사불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 애국심으로 뭉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위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조국 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총력 안보 체제를 다지며 국토를 지키는 역군으로서 국가와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평화 통일의 주역으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값진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그 바탕에는 수많은 선배 향군님들의 오직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안보지혜도 문대용 전 회장님 그리고 차경호 현 지회장님의 노력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동남부 지역에서의 제한군의 남부지회 활동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이곳 애틀란타를 방문해주신 박세한 장군님의 앞으로의 건강과 건승을 소원하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보 간담회 강사이신 박세한 회장님의 양력을 미 남부지회 회장님이신 차경호 회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다. 형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한군의 미 남부지회 지회장 차경호입니다. 많은 와 계신 손님들도 저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아틀란타 제한군인을 방문해 주신 본회 박세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군 해외 지회는 1962년 최초로 창설된 일본 지회로부터 2005년까지 6개국 11개 지회를 운영해 오다가 박세환 회장님 취임 이후 글로벌 향군을 지향하는 주의 방침에 따라 근본 창설될 휴스턴까지 13개국 20개 지회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틀란타 방문은 박세환 회장님이 취임 후 처음 초도 순시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작금의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 회원 동지 여러분께 해외 지회와 향군의 안보를 주제로 안보 간담회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회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안동고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ROTC 일생으로 임관하셨습니다. 월남전 당시에는 베트공의 부정공세 때 단 한 명의 부하도 희생시키지 않고 적을 격퇴함으로써 화랑무공 훈장과 함께 시가전의 전설적 영웅으로 전사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박세환 회장님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시는데 ROTC 장교로서는 최초로 장군으로 진급하셨으며 (33대) 향군 회장으로 취임하셨고
현재 34대 향군 회장으로 재선되셔서 5년째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회장 역임 중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그중 우국충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연합사령부 해체를 3년 7개월간 연기시킴으로써 북한의 3대 세습, 대한민국 대선 등 국가 안보 취약 시기에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향군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안보 간담회 강사이신 박세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도시 그리고 아마 미주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아틀란타라고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오늘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희문 우리 총영사님, 또 미주지역 총연합회 한인 대장님, 또 김희석 우리 아틀란타 한인 대장님, 신현태 민주평통 아틀란타 유비 대장님, 축사와 한영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머나먼 미국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며 항상 기도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ROTC 위기로 인간에서 32년간의 군 생활과 8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친 후에 현재 대한민국 제향군인 회장으로서 금년에 5년차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이 얘기는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취지로 여기저기 강연을 하러 다닌 바가 있습니다만, 나라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좌우 이면 갈등으로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 제향군인회가 안보활동을 앞장서 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 계신 여러 동포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안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제향군인회는 해외 지회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방문을 끝내고 남해는 휴스턴에 가서 지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제가 33대 제향군인 회장으로 취임했던 2009년 9월 달에는 한군 해외 지회가 모두 6개국 11개 지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독일과 브라질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 지회를 창설하였고 2011년도에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필리핀, 태국의 해외 지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번에 미국 중남부인 휴스턴의 해외 지회를 창설함으로써 이제 모두 13개국의 20개 지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6.25 때 참전국이 21개국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계속해서 해외 지회를 또 넓혀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군의 해외 지회를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조국이 국가 안보 위기에 처한 요즘 동포 여러분들의 격려와 안보 활동의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큰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안보 구조의 근간인 정전협정과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 남북기본합의서의 폐기를 선언하고 핵선제 공격과 전쟁 불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명분포 제의했지만은 북한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유엔 제재 철회, 한미훈련 중지, 미 해구산 철폐 등을 내걸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뜻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개성공단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모두 철수시키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남북 경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 정권과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동포 여러분, 지난 5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처하되 북한이 변화하면은 지원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전쟁 전주곡이다, 4대 내국이라며 억지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위기의 모든 책임을 한미 양국에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방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국지 도발, 사이버 공격, 후방 테러 등의 형태로 도발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해외 출장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5월 18일과 19일에 북한은 느닷없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동해 안에 발사하였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큰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나 대한민국으로서는 오히려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일수록 더 남한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가능한 대남 도발 시나리오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제가 듣기에 현재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고도 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체제의 근본적 모순으로 인해서 경제 사정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3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에 입각한 유일 수령 체제의 독재 논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세계관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대외 도발 전략은 결국 국제 질서의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모순이자 딜레마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29살의 젊은 나이로 경험이 일천하고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인 김정일보다 유연성이 훨씬 부족하고 비이성적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의 핵무장 목적은 한반도에서 핵패권을 장악하여 남한에 대한 군사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화 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핵무기로 남한 사회를 위협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혼란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북 세력을 앞세워서 남남 갈등을 일으켜 한국 사회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려고 협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목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시시때때로 정전협정 폐기를 선동하는 배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가 생존과 국가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가치동맹, 포괄적인 전략동맹,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한미 간 공동인식과 대북 억지력 강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은 3차 핵실험한 이후에 높아진 남한 국민들의 불안을 크게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한미 공동선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통일의 3대 원칙이 천명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한미 공동선언이 향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한미 정상 간의 우호 분위기를 토대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연합 방위력의 강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고려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 핵무장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북한 핵에 대한 대립 방안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현재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을 오류 때는 연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고 첨단 전력으로 무장된 대규모 증원군이 신속하게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도발을 실질적이고 확고하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군대가 한 몸으로 조직돼 단일 지휘 체제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된 체제가 대한민국의 한미연합사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사 체제가 한 몸으로 조직돼서 단일주의 체제로 결속되어 있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양군인회는 2천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서 전시작전 동력권 전환을 1차 연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연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해외 동포 여러분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을 맺기에 최적의 상대입니다. 현대의 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 동맹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국방과 안보를 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도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핵무장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해 미국의 의존을 벗어나자는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외면한 망국적인 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주는 이점으로서는 미국과 우리가 한미동맹을 가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첫째, 외국 자본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줌으로써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주한미군의 군사력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을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대생활 2년밖에 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최소한의 군복무를 함으로써 북한의 인민군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8년 오랫동안 군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2년 동안 군생활을 함으로써 젊은 인력을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 국가안보를 위해서 5대 안보 요소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축이 될 만한 5대 요소는 첫째가 국민의 안보의식, 첫째가 국민의 안보의식입니다. 우리 해외 동포님들은 오히려 국내보다도 국가를 조국을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안보의식이 더욱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첫 번째가 국민 안보의식, 두 번째가 국군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국가보안법, 네 번째가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한미동맹입니다. 이런 5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안보를 튼튼히 할 수가 있다는 안보 5대 요소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국가안보 6대 보장장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서울 북방의 동두천, 문산, 인천 등 그 북방에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6대 보장장치는 6가지인데 주한미군이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한미군에게 10대 임무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국가안보가 유지된다는 것. 세 번째가 한국에도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
네 번째가 팀 스피리트 훈련. 한미 간에 지금 하고 있는 팀 스피리트 훈련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미연합사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최근에 훈련을 하고 끝낸 키리졸브 훈련과 연합 전시 증원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있어야 우리 국가 안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걱정되는 일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북방의 미군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택으로 다 이전합니다. 왜 미군이 최전방에 있어야 되냐면, 북한이 도발을 하면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휴전선을 넘어오면 미군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 지문군이 오게 되고 전쟁에 개입하게, 미국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군을 전방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평택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10가지 임무를 지금 미군이 수행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와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모두 이걸 인계받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가 주로 우리 남한의 국민들은 핵을 이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라도 배치해 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팀스프리트 훈련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이것도 중지됐습니다.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2015년 12월 1일자로 우리 한국군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한미연합사,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연합사가 해체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키리졸브 훈련과 연합 전시 증원 훈련도 이것이 지금 내년까지는 훈련을 했습니다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과연 이것도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6가지 보장 장치가 다 해제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단독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동맹이 더욱 필요하고, 또 국가안보 6대 보장장치가 이게 튼튼하게 버텨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해서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한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막는 일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가장 큰 일이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때에 제한군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없는 돈에서 광고를 2번, 3번 내서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해결하고 54호 건의를 드렸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여서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국은 북한 핵을 반대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술적으로만 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북한 핵에 더 이상 인내할 수는 없다는 전략적 방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럴 때 한미 양국이 힘을 모아서 중국을 설득해 대북 압박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일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설을 부정하고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국수주의적 우경화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우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과 싸우고 핵폭탄 투하를 통해서 가스로 일본을 행복시킨 바 있는 미국은 놀라움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여론이 악화되고 또 주요 일간지가 연일 일본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성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일본하고 동맹보다는 한미 동맹이 더욱 가치 있는 동맹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오는 한 남북 대화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때에 우리는 대화에 응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제양군인 회장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안보 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제양군인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희망의 새 향문을 건설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제2 보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우리 항구는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동지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60년 만에 세계 7위의 무역대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2년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뜨거운 조국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군의 안보 활동에 커다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잠깐만. 다음은 분위기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은 간담회인 만큼 시간 관계상 질의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분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한 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소호입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많은 종북 세력들이 정치계, 산업계, 교육계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북 세력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종북 세력들이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까지 진출해서 국회가 난감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제한군인회가 그토록 주장하고 규탄대회, 기고문, 광고 등등을 통해서 종북 세력 척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 더 나은 조치가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극 저희들을 지지하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여기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남한의 간첩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강구해 나갔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 번 더 보실까요? 예. 아르티시 회장 김봉수입니다. 힘있고 간결하신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 중에 북한의 핵에 대하여 주위의 일본이나 그다음에 중국, 미국에 대한 현 상황과 대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북핵에 관하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핵 앞에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서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핵 앞에는 완전히 우리 한국군의 전력은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KBS나 각종 방송, 언론에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함으로써 주한미군 또 이미 철수해 놓은 전술 핵무기의 지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내신 욕심을 가지고 향후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위 내용 중에도 북한 핵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으로서는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가 핵을 이고 산다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마 해외에서도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저는 재향군인의 고문을 맡고 있는 권명호입니다. 전시 작전 동제군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한국의 국회의원들까지도 이 전시 작전 동제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시 작전 동제군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과 또 미주 동포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정치권이나 미국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통해서 미주 동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해외에 나오셔서 자리를 잡으시느라고 그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국에 대한 걱정까지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미국과 한국 관계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미동맹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지금 잘 살고 또 경제 대국이 된 것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한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부분적인 도발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뢰 때문에 외국 자본이 한국에 30%나 남아있고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되어 있습니다. 100대 기업만 놓고 보았을 때는 70%의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우리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미동맹의 영향이고 두 번째로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방비가 이 증액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국방비 책정해 놨던 것이 오히려 삭감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국방비를 매년 증액 건의를 했지만 매년 건의한 데 비해서 이 증액은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해안에 북한이 잠수함이 넘어왔을 때 그에는 한 해 동안에 국방비를 증액한 것 같습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전환해 온다고 하면서도 이 국방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 때문에 국방비를 적게 쓰고 우리 안보를 지켜내 왔고 또 전쟁을 억제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군대 생활을 3년도 길다 하고 지금 매 군 복무 기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온 국민을 군에 동원해가지고 장기간에 복무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사하는 것도 젊은 인력을 2년만 하고 내보내서 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전시작전 동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소신과 또 그런 철학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당군이 주동이 돼서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대통령이 방미하셨을 때도 비행기 타시는 비행장까지 현수막을 들고 와서 꼭 관찰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찰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관찰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 1일자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기겠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미연합전력을 증강시키겠다는 그 표현으로 그 시기도 명시하지 않으시고 전자권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보수단체인 제한군이나 성의회가 주장하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가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 문제만은 꼭 관철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국에 계시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해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거기 서명도 해주시고 또 여론을 방기시켜서 미국도 전자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1차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1000만 명 서명운동 외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호소도 하고 해서 일단은 3년 7개월 연장하는 데는 성공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전자권 문제는 연장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도 도와주실 사항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소경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은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세환 회장님 초청 안보 간담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한군인의 회장이 건배를 제의하였습니다. 제가 아틀란타를 처음 온 사람으로서 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도 생각됩니다만 왜 이 좋은 곳을 이렇게 늦게 왔는지 제가 지금 스스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와서 들어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제일 잘 살기 좋은 곳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카나다에 가니까 카나다에 999당이 있다고 그래요. 999당. 그게 뭐냐 하니까 천당 밑에 999당인데 천당은 돌아가신 다음에 가는 곳이지만 살아서 생활하는 곳으로서 가장 좋은 곳이 999당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999당이 바로 이 아틀란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대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건배를 진행하겠습니다. 향군의 구호는 하나다입니다. 하나다. 그래서 아틀란타와 우리 향군은 하나다. 이렇게 제가 아틀란타 우리 해외 동포와 향군은 하면 하나다고 복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아틀란타 우리 해외 동포와 향군은 하나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21일 안인회관 화재로 인하여 저희 제안군의 사무실도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기록 보존해왔던 과거 기록과 컴퓨터, 프린터 일체 등 가구, 캐비넷 등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없어진 상태로 새로 시작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안군인회가 지난 18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기다립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작은 예산은 충당이 되겠지만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제안군인의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참 같이 사무실을 서로 공용하면서 살던 한인회도 마찬가지였고 한글학교, 노인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그 제한군인회 쪽에서 소방대가 와가지고 제한군인회 사무실을 통해서 물을 주입하고 쏘는 바람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많은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한군인은 물론이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표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버님, 이번 생신 때 뭐 해드릴까요? 선물은 무슨 괜찮다니까. 근데 옆집 김영감은 요번에 아들내미가 임플란트를 해줬는데 너무 좋다더라. 뭐 꼭 해달라는 건 아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진료, 친절하고 편안한 개인별 맞춤 시술, 최신 치료 장비, 아늑한 공간, 실력과 집념으로 하나가 된 우수한 치료 인력으로 최고의 치료를 약속합니다. Happy Dental Planner. 하일랜드 치과.